깊어가는 가을밤, 대학교 친구들과 나는 버려진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기로 했다. 우리 중 한 명인 지수는 항상 미스테리와 공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버려진 병원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무시무시한 장소로 유명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건물에 어둠이 깃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병원 1층 로비에 캠프를 차렸다. 반쯤 부서진 의자와 책상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와 낡은 시계가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불면서 낡은 창문 틈으로 스산한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지수는 기회가 왔다며 꺼내온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 병원은 사실 예전에 정신병원으로 운영됐었대. 여기서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했고 간호사들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다 결국은 건강을 잃었대. 그래서인지 지금도 병원의 복도에서는 그들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씩씩거리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소름이 돋았다. 어두운 복도를 내다보니 정말로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 이튿날 우리는 병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러 층을 오르내리며 병실과 수술실을 구경했다. 오래된 수술 도구들이 널린 방에서 우리는 기묘한 기분을 느꼈다. 지수는 흥미진진하게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남겼고 우리는 농담으로 긴장을 풀었다.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낮에는 가벼운 탐사만 하기로 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드디어 각자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지수는 카메라를 들고 먼저 나섰고 우리는 제비 뽑기를 통해 탐험할 순서를 정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렸다. 나는 으스스한 병원 복도로 나섰다. 발소리가 맑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한 방에 들어갔다. 그 방은 어린이 병동으로 쓰였던 곳이었고 동화책과 장난감들이 한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여기서 뭐해? 한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고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다. 너무 놀라서 다시 대기 장소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에는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다. 다행히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도 돌아와 있었다. 뭔가 있었어. 분명히 뭔가 본 것 같아. 내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수는 내가 찍힌 영상을 확인하자며 카메라를 꺼냈다. 영상에는 내가 본 것과 같은 장면이 멀리서 찍혀 있었지만 형체를 분간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각자 경험을 나누고 결국은 그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캠핑 마지막 날 우리는 병원의 입구 앞에 다시 모였다. 가벼운 공포를 기대했던 첫날과 달리 각자가 무언가를 경험한 후로서 분위기는 착잡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그들 중 하나야.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곳을 떠나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다. 이 버려진 병원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은 여전히 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MT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MT 장소는 강원도의 외진 산속 한적한 펜션이었다. 동아리 선배가 각고의 노력 끝에 저렴하게 예약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도착한 펜션은 외관만 봐도 오래된 느낌이었고 주변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숲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신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한껏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방 배정을 받았다. 나는 2명의 친구와 함께 3인실에서 묵기로 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새한 느낌이 들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창문 밖으로는 빽빽한 나무들만 보였다. 뭔가 이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다. 늦은 밤 피곤함에 지친 우리는 각자 잠자리로 들어갔다. 깊은 잠에 빠져들 즈음 갑자기 다락방 쪽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그때 내 친구가 깨어나 내게 귓속말했다. 너도 들었어? 나도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 같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방을 나갔다. 복도를 따라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다락방 문 앞에 도착하자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있나 싶어 문을 열자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다. 낡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벽 속에서 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느낌에 우리는 재빨리 방을 나와 다시 사람들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뒤로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을 떠나기 전 주인에게 그 방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인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래전 그 방에 묵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다락방에서 떨어져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며 가능하면 그 방은 쓰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섬뜩한 기분에 빠졌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여행은 끝났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공포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여름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주인공 지수는 대학교 방학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로 주변에 숲과 산이 많아 어릴 적부터 자연을 벗삼아 자란 곳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던 어느 날 지수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 문득 산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에 그는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늦은 시간이 되자 불빛 하나 없는 고요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수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마을 주변의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솔밭길로 불리며 하루 중 특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많이 찾는 코스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그 적막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며 혼자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 앞으로의 계획 등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어폰에서 들리던 음악이 뚝 끊어졌습니다. 음악 플레이어의 오류인가 싶어 핸드폰을 확인하려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길 한쪽 가로등이 하나 서 있는 곳 아래에 사람의 형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고 어둠 속에서도 그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춘 지수는 그 인물을 주시했습니다. 상대도 지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 늦은 밤에 혼자 저렇게 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괜히 섬뜩해진 지수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 사람 또한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지수를 쫓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두려워졌습니다. 마음은 급해졌지만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지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집으로 가는 길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다행히 집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지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급하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들리던 발자국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곧장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두려움을 떨치려 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진정하려던 순간 창문 너머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지수야. 누군가 지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저 착각이기를 바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나 좀 봐.
겁에 질린 지수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느끼며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피로에 지쳐 어느새 잠이 든 지수는 아침이 되어서야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뜬 지수는 아직도 어제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문 밖으로 내리쬐는 밝은 햇살과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은 어찌됐든 그 악몽 같은 밤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 유리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 밖에서 손을 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국이 새하얀 형체로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본 지수는 다시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긴장한 채로 창문 밖을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이 솔밭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떠올리곤 했지만 지수는 그것을 그저 어린 시절의 무서운 이야기로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지수는 밤이 되면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이 지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그 밤의 기억은 잊히지 않고 언제나 지수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